혹시 요즘 속쓰림, 가슴이 화끈거리는 느낌, 가끔 보이는 거품료가 있으신가요? 그런데도 나는 매일 아침 따뜻한 레몬물로 콩팥을 씻어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60세가 넘으신 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탄산음료 대신 아침 공복에 따뜻한 레몬물을 선택합니다. 크레아티닌을 낮춰준다, 몸을 해독해준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습관이 위를 자극하고 몸의 산염기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이미 약해진 콩팥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레몬을 내 기적의 세정제카처럼 듣고 살아왔습니다. 냄비에 기름도 녹이고 싱크대 때도 벗겨내니 몸속 기름과 독소도 당연히 지워주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 몸은 부엌이 아닙니다. 특히 크레아티닌이 높은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기적의 레몬, 이 콩팥의 위험한 신장 건강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이상한 피로감, 약간의 부종, 소변 거품 또는 크레아티닌이 높다는 말을 이미 들었는데도 인터넷에서 봐서 좋다길래 매일 레몬물을 마시고 있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리카르도 알바레스입니다. 50밤 80세 사이에 콩팥 환자들을 20년 넘게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1레몬과 크레아티닌에 대한 진실, 레몬이 콩팥에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 2레몬과 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정말로 콩팥을 보호하는 일상 습관 안에서 레몬을 어떻게 조연으로 쓸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콩팥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댓글에 나는 레몬을 이렇게 마신다 라고 적어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콩팥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 두십시오. 1. 레몬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 콩팥과 60세 이후의 변화. 레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콩팥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60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콩팥은 주먹만 한 섬세한 필터 2개입니다.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피를 거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먹는 단백질의 찌꺼기, 복용하는 약물, 환경에서 들어오는 각종 독소, 과잉의 물, 소금, 산산성 물질 등입니다. 콩팥은 이 모든 것 중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를 초 단위로 판단하는 정수장장 징수이 창창 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크레아티닌입니다. 크레아티닌은 외부에서 들어온 독이 아니라 내 근육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내부 쓰레기입니다. 콩팥이 건강하면 이 쓰레기를 소변으로 잘 내보내고 피 속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 크레아티닌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에 쌓입니다. 그때 우리가 검사에서 듣게 되는 말이 바로 크레아티닌이 높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콩팥이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리터의 피를 걸러낸 상태입니다. 여기에 고혈압, 잘 조절되지 않은 당뇨, 짠 음식, 진통제, 소염제 남용, 반복되는 탈수가 더해지면 필터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흉터들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새 필터, 야, 물이 잘 빠진다. 오래된 필터, 지타스 막힌 곳이 많고 물이 천천히 더 불순한 상태로 빠져나온다. 콩팥도 이와 비슷해집니다. 게다가 콩팥은 단순히 쓰레기만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혈액에 이 산염기 균형 pH를 맞추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음료로 들어오는 산성 알칼리성 부담을 조절합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여유가 있어서 조금 과하게 먹어도 잘 버텨줍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이 온 상태에서는 사소한 산성 부담 하나도 몸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몬 관련 유행이 얹어집니다. 평소에는 물도 거의 안 마시고 소금 단 음료, 자극적인 음식은 계속 먹다가 검사 결과가 나빠지자 갑자기 진한 레몬물을 큰 잔으로 아침, 점심, 저녁에 들이키며 이걸로 크레아티닌을 녹이겠다고 시도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위식도 점막이 자극되고
속쓰림과 가슴 쓰림이 심해지고 치아 에나멜이 서서히 닳고 무엇보다 이미 약해진 콩팥에 추가적인 산성 부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산성이라서 기름때를 벗겨준다 해서 피에서 떨어져 나가는 물질이 아닙니다. 크레아티닌은 오직 콩팥의 여과 능력이 버텨줄 때, 그리고 혈압, 혈당, 소금, 수분, 약물 등이 같이 관리될 때만 서서히 조절됩니다. 레몬은 균형 잡힌 생활 속의 작은 조력자일 수는 있지만 기적의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첫 부분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60세 이후, 특히 콩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겐 매일 무엇을 마시는지가 조용한 치료제가 될 수도 느린 독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해 보인다 고 믿는 레몬 사용 습관 3가지가 어떻게 위와 콩팥을 동시에 괴롭힐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콩팥이 약해졌을 때 위험할 수 있는 레몬 습관 3가지 습관. 1. 공복에 진한 레몬물 큰 잔 마시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 이제 탄산 안 마셔요. 아침마다 큰 잔에 레몬 듬뿍 짜서 물 조금 넣고 공복에 쭉 마셔요. 콩팥 청소되라고요. 겉으로 보면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왜 좋아 보일까? 레몬은 해독, 레몬은 청소, 레몬은 간 콩팥 세척이라는 말이 인터넷과 지인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맛이 강할수록 쓴맛이 날수록 약효가 좋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실제 몸에서 벌어지는 일, 레몬은 강한 산, 수안입니다. 공복에 진하게 마시면 위점막 식도 점막을 자극해 위염, 역류, 가슴 타는 듯한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콩팥병 환자는 이미 산성 물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한 레몬을 하루에 여러 번 더하면 몸 전체의 산성 부담이 늘어나 대사성 산증, 근육 감소, 뼈 약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의 물을 안 넣고 레몬만 짜서 마시면 수분 보충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콩팥은 모산이 아니라 적당한 물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60세 이후 흔한 결과 속쓰림, 명치 통증, 역류, 식욕 저하, 피로감 증가, 몸이 더 탁해진 느낌. 근본 원인은 그대로인데 크레아티닌은 계속 상승. 실제 사례 알리시아 62세 중등도 콩팥 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큰 레몬 1개를 반 컵 물에 짜서 공복에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속쓰림, 가슴 통증, 심한 피로까지 겪었습니다. 레몬 양을 물 1컵에 몇 방울 수준으로 줄이고 공복이 아닌 시간대로 옮기자 소화기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됐습니다. 공복에 레몬 1, 2개를 작은 물컵에 짜 넣는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희석하고 횟수를 줄이고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할 때입니다. 습관 2. 레몬 플러스 베이킹소다, 중탄산 나트륨. 혼합 최근 유행 중인 또 하나의 조합이 있습니다. 레몬에 베이킹소다를 타서 몸을 알칼리화하면 암도 싫어하고 산성이라 생기는 병도 다 좋아진다더라.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듯한 과학처럼 들리지만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좋아 보일까? 몸이 산성이라 병이 온다는 단순한 문장이 너무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베이킹소다와 레몬을 섞으면 거품이 나니 깨끗이 씻기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 문제점 베이킹소다는 바로 나트륨 소금러입니다. 대부분의 콩팥 환자들은 이미 소금 제한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이킹소다를 마음대로 타서 마시면 혈압 부종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몸의 pH 산 염기 균형은 심장, 폐, 콩팥이 매우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임의로 레몬 플러스 소다로 pH를 이리저리 흔들면 콩팥이 그 뒷수습을 해야 합니다. 여력이 충분한 젊은 콩팥이라면 버틸 수도 있지만 이미 역과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 안에서 강한 산 레몬과 염기 소다를 섞으면 강한 화학 반응 플러스 가스 발생으로 속 불편, 팽만감, 역류를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 크레아티닌이 높은 65세 남성 환자가 매일 레몬 플러스 베이킹소다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혈압 상승, 속 더부룩함과 가스, 콩팥 기능은 전혀 좋아지지 않음. 우리는 이 혼합을 즉시 중단시키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으로만 산염기 균형을 조절했습니다.
레몬 팔스 베이킹소다 조합은 몸을 알칼리화하고 크레아티닌을 낮춘다는 미신입니다. 콩팥과 심장에 추가로 짠물을 붓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습관 3. 레몬 플러스 사과식초 플러스 고추 생강 디톡스 샷. 마지막으로 요즘 유행하는 게 레몬, 사과식초, 카이엔 고추, 생강을 섞은 디톡스 샷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한 잔씩 원샷하면 해독, 다이어트, 콩팥간 청소가 된다는 식이죠. 왜 좋아 보일까? 자연, 디톡스, 해독, 대사 촉진 같은 단어 덕분에 몸에 좋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살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몸속 기름과 독도 빠졌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문제점 레몬 산 플러스 식초 산에서 위 식도에 대한 강력한 산성 폭격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이미 위점막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역류 위염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 전체로 보면 산성 부담을 크게 늘리는 행위입니다. 콩팥이 건강하면 어느 정도 버티지만 이미 여과율이 약한 상태에서는 대사성 산증, 근육 손실, 피로, 골 손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워진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곧 설사, 속쓰림, 피로 무기력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 진한 공복 레몬물, 레몬 플러스 소다, 레몬 플러스 식초 샷들 거의 매일 하고 있다면, 특히 크레아티닌이 높다는 말을 이미 들었다면 무해한 자연요법이 아니라 콩팥에게 부담을 더하는 잘못된 습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3. 레몬은 다 나쁘다?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과 집착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레몬은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콩팥에 다 나쁜 건가요? 답은 NO입니다. 문제는 레몬 그 자체가 아니라 레몬을 만병통치약처럼 믿고 진하게 자주 공복에 이상한 것과 섞어서 마시고 그걸로 수십 년의 고혈압, 당뇨잔, 음식 탈수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집착입니다. 레몬은 다음과 같이 볼 때 가장 건강합니다. 크레아티닌을 녹이는 세제가 아니라 전체 생활 습관 중 아주 작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는 사실. 레몬이 가진 장점도 분명 있습니다.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물에 소량 넣으면 물을 더 잘 마시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정 종류의 심장결석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연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이 크레아티닌을 직접 낮춘다 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 활용하려면 희석해서 적당한 시간대에 과하지 않은 양으로 의사와 상의한 전체 계획 안에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레몬 1루게를 작은 컵에 진하게 짜서 공복에 마시는 것과 1리터 물에 레몬 1,3모일 2개의 즙만 넣어 오전 내내 조금씩 마시는 것은 몸에서 받는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레몬을 끊으면 제가 기대던 유일한 도움을 잃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립니다. 선생님을 지켜주는 건 레몬 한 조각이 아니라 매일의 혈압, 혈당, 수분 식습관 전체입니다. 레몬은 그중 하나의 작은 조연일 뿐이고 콩팥도, 의사도 그 외 습관들이 함께 도와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레몬 하나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루 물 마시는 패턴을 정리하고 레몬을 가끔 적당히 넣어서 물 섭취를 돕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4. 콩팥을 위한 하루 음료 지도. 물이 주인공, 레몬은 조연. 이제부터는 콩팥이 편애하는 하루 음료 루틴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주연 1. 그냥 물, 잊혀진 최고의 약. 콩팥을 도와주는 1번 음료는 레몬이 아니라 그냥 물입니다. 대부분의 크레아틴인 높은 환자분들은 아침엔 커피, 오전엔 아무것도 안 마시고 점심엔 국물 위주, 오후엔 주스나 탄산, 그리고 물은 거의 안 마시는 패턴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의 역할 소변을 덜 진하게 만들어 방광요로 자극을 줄입니다. 콩팥티 진한 찌꺼기 국물 대신 조금 더 묽은 피연을 다루게 해줍니다. 어떻게 마실까? 담당 의사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하루 1.5리터 정도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나누어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몬 없는 물 한 컵으로 콩팥을 부드럽게 깨워주세요. 조연2 잘 희석한 레몬물, 맛을 돋는 조연. 이제 여기에서야 레몬이 조연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레몬 활용법 목표는 레몬 치료제가 아니라 컵물을 더 잘 마시게 도와주는 향과 맛, 입니다. 레몬은 소량일 때 비타민 C와 약간의 항산화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실까? 레몬 1사 2개를 물 1리터에 꼭 희석합니다. 공복이 아니라 오전 늦은 시간이나 오후에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레몬물은 1리터를 넘지 않도록 하고 매일 안 마셔도 됩니다. 예시, 에르네스토 68세, 물을 거의 안 마시던 분이었습니다. 탄산과 커피가 대부분이었죠. 우리는 물을 잘 마시도록 1리터 병에 레몬 14개만 짜서 오전 내내 조금씩 마시게 했습니다. 결과는 레몬 덕분이 아니라 물을 드디어 제대로 마시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변색이 진노랑에서 연한색으로 바뀌었고 피로감이 줄었으며 크레아티닌 상승 속도가 완만해졌습니다. 핵심은 레몬이 콩팥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레몬이 물을 더 마시게 도와주어서 콩팥이 덜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조연 3. 부드러운 허브티. 지친 몸을 달래는 따뜻한 한 잔. 다음과 같은 자극적인 허브티들도 콩팥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카모마일, 캐모마일. 위에 부드럽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 담당 의사가 허용하는 경우에 연한 히비스커스, 차. 일부 환자에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드러운 허브들, 레몬그라스 등 스트레스 완화, 혈압, 콩팥, 부담 감소에 간접적 도움. 주의할 점 하루 1-2잔 정도. 설탕 없이 너무 진하게 끓이지 않고 강한 이뇨작용이 있는 풀, 인터넷에서 떠도는 독한 해독 차류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사용. 5. 레몬온 음료 5개명. 콩팥을 위한 간단 기준 1. 주인공은 항상 물이다. 레몬은 물을 더 잘 마시게 돕는 조연일 뿐 치료제가 아니다. 이 레몬은 진하게가 아니라 희석해서가 원칙이다. 공복 진한 레몬, 레몬 베이킹소다, 레몬 플러스 식초 샷은 피한다. 3. 집에서 pH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산염기 균형은 콩팥이 이미 힘겹게 조절 중이다. 유튜브 레시피가 아니라 주치의가 조절해야 한다. 4. 속이 말해 주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속 쓰림, 가슴 쓰림 역류가 있다면 레몬, 식초 등 산성 음료는 즉시 줄이고 의사와 상담한다. 5매 음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한 잔이 내 콩팥 일을 덜어줄까? 아니면 더 힘들게 할까? 6. 7-30일 미니 실천 계획. 오늘 바로 그만둘 것. 공복 진한 레몬물 샷. 레몬 플러스 베이킹소다. 레몬 플러스 식초 디톡스 샷. 오늘 바로 시작할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몬 없는 물 한 컵, 그 다음 의사가 허용한다면 1리터 물에 레몬 1-4-1찐2개만 짜서 오전 점심 사이에 나눠 마시기. 오후에는 설탕 없는 부드러운 허브티 1런 2잔. 앞으로 7-30일 동안 할 일. 하루에 마신 물, 레몬물, 기타 음료의 양을 간단히 적기. 속쓰림, 가슴쓰림, 피로감, 소변 거품, 부종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하기. 다음 외래 때 이 기록을 가져가 담당 신장내과 선생님과 상의하기. 실제 사례. 마리아 70세, 공복에 레몬 플러스 베이킹소다, 진한 물을 매일 마셨고 속쓰림과 체한 느낌, 피로감이 심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엔 그냥 물, 오전에만 희석 레몬물, 오후엔 부드러운 허브티로 바꾸고 베이킹소다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3개월 뒤 속쓰림이 훨씬 줄고 혈압이 더 잘 조절됐으며 크레아티닌은 기적처럼 떨어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빠르게 악화되지 않고 안정화되었습니다. 만성 콩팥병에서 악화 속도를 늦추는 것은 엄청나게 큰 승리입니다. 7. 마무리. 레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 이 콩팥을 지킵니다. 소변에 가끔 보이는 거품, 저녁이 되면 살짝 붓는 발목, 자고 나도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피로감. 이것들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당신의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도냐 알리시아들을 보았습니다. 레몬으로 콩팥을 청소한다며 공복 진한 레몬, 레몬 플러스 소다, 레몬 플러스 식초를 계속 마시다가 어느 날 크레아티닌이 확 뛰고
속은 타들어가고 신장병이 한 단계 더 나빠진 뒤에야 진료실 문을 두드리신 분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예전에 한 명만 있었어도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요. 좋은 소식은 당신은 아직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한 레몬샷과 베이킹소다, 식초 혼합을 멈추는 것. 오늘 그냥 물을 더 자주, 더 규칙적으로 마시고 의사가 허락한다면 희석 레몬물을 가끔 곁들이는 것. 그리고 4, 8주간 몸과 검사를 지켜보는 것.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콩파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잘 버텨줄지는 매일 컵에 무엇을 채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레몬과 콩팥에 대해 조금이라도 눈을 뜨게 해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레몬으로 해독하고 있다고 믿는 60세 이상 지인 한 분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 바꿔보겠다는 결심이 서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리몬이라고 적어주시면 레몬을 포함해 콩팥의 안전한 과일과 음료만 따로 깊게 다루는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리카르도 알바레스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마시면 콩팥을 돕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는 음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